네, 안녕하세요. 포텐셜TV 황인성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건우입니다. 네, 이제 또 여행 시즌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여행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언론에도 여행 관련된 보도도 있더라고요. 최근 여행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역시 같이 느끼시는 거 아닌가요? 확실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엔데믹으로 되면서 이제 여행업이 살아나는 거를 몸소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카페 매출. 중요하네. 확실히 많이 돌아다니고 특히 이번 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막 정말 잘 팔렸거든. 이런 말하면 웃기지만 체감을 하니까 확실하게 달라진 거를 느끼고 있지. 네. 또 그거 말고도 또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? 뭐 확실하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신문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기사들만 보더라도 실제로 여행을 많이 간다라는 게 쏟아지고 그리고 이제 여행업이 회복세다라는 게 이야기가 도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다. 이렇게 보는 편이야. 최근에 보면 국내 여행은 그런데 좀 별로 안 늘어나는데 해외여행 수가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펴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억눌린 수요들이 이제 폭발을 하면서 한국 방문 관광객의 숫자는 2월달 기준으로 대략 한 48만 명 정도인데 출국한 한국인들은 172만 명이래. 들어온 거 대비 나간 게 거의 한 4배 가까이, 4배가 넘네요. 4배 가까이 되네. 그치. 그래서 관광 수지가 적자인 상황이 어쨌든 되었고, 근데 이거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. 왜냐면 그동안 한국 사람들 놀러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못 나갔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국내 관광 여행도 비상이 된 상황인 거지. 이거 자꾸 나가면 어떡하냐. 같이 좀 놀자.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막 돈 뿌리고 지자체에서 축제 열고 이번에 또 예산시장 이런 거 폭발한 거 보면은 또 그런 만큼 또 마케팅 막 강화하고 있고 그런 게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 그 말씀 중에서 조금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해 군항제 같은데 딱 이번에 그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몰렸긴 했지만 거기서 바비큐 3만 얼마짜리를 주문했는데 이게 3만 얼마짜리냐 온통 이 돼지 비계만 있고 먹을 게 어디가 있냐.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여행 딱 갔을 때 너무 바가지를 씌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도 좀 호소를 하더라고요. 그런 것부터 어떻게 좀 지자체에서 좀 관리 좀 하면서 국내 여행객들이 여행을 했을 때 즐거움이 많이 생겨야 그래도 그게 좀 오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일단은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외 여행 시장 규모가 대략 한 3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해외 여행의 소비액이 대략 한 31.5천억 정도 된다고 해. 일단은 그만큼 규모가 크다는 얘기잖아. 해외 시장이요? 해외로 나가서 돈을 쓰는 사람의 한국인들의 비중이. 근데 이게 이제 국내로 들어왔을 때 내수 시장으로 연결됐을 때는 그만큼 소비가 연결되니까 한국의 그 관광 개발이 시급하다라는 얘기로 좀 들을 수가 있고.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여행의 그 트렌드가 일단 여러 가지를 좀 꼽을 수가 있는데 20대 대학생 남자 이대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좀 커졌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한풀이형 그러니까 이제 보복심리 타입으로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면에 국내는 힐링, 휴식 이런 쪽이 좀 포커스가 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고물가와 이제 경기 침체가 맞물리다 보니까 저예산 가성비 여행을 추구하는데 해외는 무조건 돈 쓰겠다라는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더라고.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바우처들 그리고 이제 뭐 저소득층이나 뭐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개발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더하자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겠다라는 게 공통적인 전략이야. 그렇게 되면은 K-팝이나 K-컬처 등의 영향과 그리고 국내 관광지들과 직결되는 항공 노선의 개발 그러면은 해외 유입되는 참여자들의 증가가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들의 돈 쓰는 거랑 비교했을 때 상충작용을 할 수 있다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하는 것들은 해외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가 아닐까?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이제 실적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발표를 하면서 올해 7월부터는 공항 운영을 전면 정상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거든요. 이제 항공기가 오고 가고 하다 보면 역시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또 유입이 될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갈 텐데 일단 또 국내 여행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해외 여행이 더
더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까운 해외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뭐 5시간 거리는 좀 거의 장악이 됐다. 일본, 뭐 베트남, 대만 또 어디가 있을까요? 홍콩도 있고 예, 많이 오간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 만한 해외 여행지가 사실 뭐 가까운데 뭐 많기는 한데 네. 생각해 보면은 딱히 갈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. 예를 들자면 위로는 북한으로 막혀 있고 네. 중국은 지금 뭐 가기에는 조금 껄끄럽고 그러니까 갈 만한 데가 어디 있어? 대만 아니면 일본. 러시아도 못 가고. 그렇지. 거기다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데가 뭐 밑으로 내려가면은 필리핀 아니면은 뭐 방콕 정도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아니면 베트남을 그렇게 많이 간대. 그나마 이제 좀 친숙하거나 네. 문화적인 이질감이 좀 낮은.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곳이 방콕. 대만도 지금 중국이랑 맞물려 가지고 좀 이슈가 있어서 조금 껄끄럽다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방콕이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그러니까 5시간 근거리 있는 그 지역에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갈 만한 데가 일본이다.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. 네, 저는 뭐 일본이든 어디든 가고만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그렇다 보니까 여행 항공주도 많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고 있어요. 국민연금에서 최근에 보면 또 여행 항공주 지분을 늘렸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저도 많이 구입을 해놨습니다. 그래? 저는 주식을 하는 오. 입장에서 뭐 어디라고 얘기를 괜찮았어? 괜찮아? 저는 뭐 수익률. 수익률은 아직은 안 올라갔는데 기대를 하고 있어요. 뭐 오케이. 롯데 관광 뭐 어디 얘기를 해도 되는 거야?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LCC 좀 많이 찾아봤는데, LCC 네. 그거 얘기할 거 많지. 네,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7월, 8월 기대를 하고 모아가고 있습니다.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어쨌든 해외 여행을 많이 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가는 곳 있잖아요. 제주도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. 일단은 올해 작년 이제 마스크 풀리고 12월, 1월, 2월은 제주도가 거의 뭐 반토막 바닥이 찍었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거 완전히 막 주저앉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. 네.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해외 가니까. 근데 네. 실제로 내가 작년 10월 달에 제주도를 갔었는데 너무 비쌌어. 뭐가요? 일단 전체적으로 호텔, 그리고 숙박비, 그 다음에 렌트. 그 두 가지가 너무 비쌌어. 그 두 가지만 합치니까 진짜 예전에 갔을 때랑 비교하면은 2배 이상은 낸 것 같아. 네. 그렇게 비쌌고. 그래가지고 지금 제주도 렌트값이나 뭐 아니면은 뭐 호텔 비용도 굉장히 줄었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내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제주도에 2022년도에 방문객이 거의 한 1,400만 명 정도. 근데 그 중에 내국인이 99.4%를 차지했대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제주도 갔다 이거야. 네. 근데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 약간 증가한 정도. 근데 재밌는 거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500%나 증가했다는 거야. 그러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도 국내 수요가 줄어드니까 무조건 해외 관광객 늘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지. 그래가지고 직항 노선을 막 개발하고 있고 관광객 유치에 엄청 공을 들인다고 하더라고. 아무래도 관광의 도시니까 말이죠. 그리고 막 이제 대만 제주 직항 노선이라든가 일본 뭐 대형 크루즈 여행객 유치라든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뭐 B2B 이런 이제 단체 관광이라든가 네. 이런 것들을 제주도로 막 넣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지자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.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여행 관련된 게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행에 뭐 더불어서 같이 좀 영향을 받는 업종들도 있잖아요. 그 업계들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실제로 이제 여행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좀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다고 표현하는 곳들이 일단 첫 번째가 명품 플랫폼이야. 명품 플랫폼. 이게 왜 연결이 네.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해외 나가기 전까지는 명품을 사려면은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면세점을 가야 되는데 면세점을 이제 못 가잖아. 환율 때문에. 환율도 그렇지 외국을 네. 못 가니까 네. 외국 못 가니까 면세점 못 가잖아.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구매 대행은 좀 불안하고 백화점 비싸고 그러니까 명품 플랫폼이 작년까지는 엄청나게 활성화됐었단 말이야. 근데 우리가 이제 해외를 나갈 수 있으니까 해외 직접 가서 구매하거나 아니면 면세점에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니까 실제로 명품 플랫폼이 지금 뭐 트렌비나 발란, 머스테이크 같은 데들이 지금 뭐 매출도 절반으로 감소했고
그리고 이제 뭐 어떤 곳은 뭐 회사 그 TF 꾸려가지고 이제 내보내는 그런 네. 회사도 생겼다 그러고 지금 뭐 거기다가 스타트업이 지금 그 자금난에 시달리니까 뭐 고사 직전인 얘기도 돈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곳들.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긍정적으로 영향받은 곳들이 이제 패션 업계. 패션 업계. 왜냐면 여행 가야 되니까 옷 사야 되지, 네. 뭐 가방 사야 되지.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활기가 도는 거지.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패션 업계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 이게 물론 이제 그 수요가 느니까 매출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해외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상황이 됐대. 패션 업계도. 네. 네.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지역 쪽에다가 직접 매장을 열거나 브랜드 진출을 하는 그런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났고,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비중도 높아져가지고 일단 패션 업계들의 해외 진출이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쪽으로 투자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네. 이런 생각이 들고,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제 야놀자 같은. 야놀자.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. 지금 인터파크랑 M&A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네. 이제 얘기가 돌고 있고,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숙박과 관련해서 이제 돈을 쓰는 B2C의 비중도 높지만 지금 B2B, 그러니까 이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 판매, 솔루션 판매 이런 것들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. 네. 거기다가 뭐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호조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마 여행의 정상화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만한 곳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난 야놀자 같은, 그리고 여기어 때도 지금 M&A 물건으로 나온 상황이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. 그래서 여행의 활성화가 단순하게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구나 네. 라고 난 생각이 드는 거지. 어쨌든 전반적인 산업에 분명 영향을 줄 거라는 점은 확실해 보이고, 여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. 여행에 따른 양극화도 좀 심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사실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비는 거는 어쩔 수 네. 없는 것이고, 사회적으로 이제 양극화는 뭐 당연한 논리니까.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에서도 양극화가 좀 두드러지는 게, 국내는 가성비 네. 위주로 해서 힐링이나 휴식을 취하는 목적으로 좀 간다면은 해외 여행은 이왕 돈 쓰는 거 내가 그냥 팍팍 쓰겠어. 그렇게 해서 쓰는 기대감으로 보복 심리로 돈을 쓰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내는 돈을 덜 쓰겠다. 네. 해외는 돈 많이 쓰겠다. 그러니까 내수 시장 중심으로는 이게 여행 이제 관광 수지가 이제 적자일 수밖에 없잖아. 네.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런 이제 지자체에서 그래서 뭐 예산 시장 얘기가 나오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유치하겠다 이러는 거고, 뭐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뭐 확대하고 전통 시장 살리는 돈 쓰는 거에 돈 풀겠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,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활성화, 그러니까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휴식을 취하는 거에 목적을 두는 국내 여행객들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가지고 돈을 쓰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이 더욱더 많아진다고 난 생각을 해. 또 최근에 보니까 LCC 항공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. 요즘은 LCC도 뭐 굉장히 다양한 휴양지도 있고, 또 요즘 그렇게 채용을 많이 한대요. LCC 항공사들이 그동안 쉬던 그런 승무원들이 다시 또 출근을 시작했고 활발해지고 있는데, LCC 경쟁도 좀 치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지. L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가형 항공을 LCC라고 부르는데, 우리나라에서는 뭐 에어부산이라든가 제주항공 등, 진에어 등이 있잖아. 그리고 뭐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아시아나라든가 뭐 그런 곳들이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, 아무래도 이제 가벼운 주머니를 공략하는 이제 특성상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일단 비용은 비싸서 일단 옵션들로 다 추가되어 있는 그런 LCC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실제로 이제 그 양대축, 뭐 대한항공, 아시아나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블루오션 같은 그런 역할로 LCC를 좀 많이 선호하는 느낌이지. 저는 선호해요. 특히 이제 제주항공이 난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일단은 뭐 제주항공이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와 서울의 그 노선의 그 항공편이 전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. 아, 그래요?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략을 한 거지. 그 제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.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LCC의 흥행도 눈여겨볼 만하다. 근데 LCC가 만약에 노선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을 좀 더 갖춘다면은 여기 투자할 만하다고 보지. 저는 이미 뭐 투자했으니까.
기대하겠습니다. 제주항공, 진에어, 티웨이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오늘 여행 얘기를 다뤄봤는데요. 여행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. 저는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도 여행 갈 생각을 하면서 같이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즐겁게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.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